오늘은 우리 집에 없는 것, 우리 집에 없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요. 많이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은 거실의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 벽, 왼쪽 벽을 보면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은 지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지금 10살이거든요. 한 돌 정도의 TV를 처분한 것 같아요. TV를 그때 한창 이제 당근 어플이 엄청 미니멀 라이프들 책에서 당근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쯤에 이제 알게 되고, 어차피 집에서 텔레비를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미 뭐 유튜브 영상이 많이 활성화된 시기였던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 봤지 텔레비를 아이가 있으니까 더 틀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실 서재화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TV를 없애려면 이제 남편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도 사실 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서 TV를 없애고 싶다 하니 흔쾌히 동의해줘서 마켓으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TV를 없앤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고 늘 영상이 틀어져 있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는 곳에 다른 물건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좁은 집에는 보통 이 자리가 이제 텔레비, 여기가 텔레비 자리죠. 텔레비 자리고 여기가 이제 소파. 보통은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여기 바닥 생활을 이제 9년째 하고 있죠. 저희가 이 집이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3번째 집인데 늘 그냥 이런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TV가 없어서 좋은 점은 그 2,500원 TV 수신료가 혹시 나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고지서에 보면 TV 수신료라고 있거든요. 저희도 여기 이사 왔을 때 TV가 없어서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달인가 TV 수신료가 부과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나 처음에 얘기했는데 부과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환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우선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저희 집에 없는 건 소파가 없습니다. 그죠? 소파 없이 이렇게 좌식 바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신혼 때는 소파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집이 작다 보니까 없애자 해서 소파는 근데 이제 지인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을 하고 만약에 집이 넓으면 소파를 할 거냐라는 질문을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는데 집이 넓으면 소파를 글쎄 마음에 드는 구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선은 소파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많이 훼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싫으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컸을 때, 우리가 나이가 좀 먹었을 때 소파에 앉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소파 없이 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파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좁은 집에 소파 없는 건 좋은 것 같다. 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집에 없는 거. 저희 집에는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도 신혼 때는 저희가 침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침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켓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다 같이 자잖아요. 다 같이 자는데 아이랑 바닥에서 자다가 저는 또 침대로 올라오고 또 아이는 깨고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침대를 없애고 바닥에 토퍼를 넓게 깔아가지고 아이와 바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질 염려도 없고 이쪽 저쪽 굴러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토퍼를 2개 구매해서 붙여놓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토퍼도 한 번씩 이거 이제 뭔가 정리가 안 된 기분이 들긴 하죠. 그죠? 막 침대처럼 반듯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만약에 침대를 산다면 요즘엔 그죠? 부부라도 따로 침대를 싱글로 2개를 놓아서 따로 자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 토퍼를 이제 이거는 큰 사이즈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현재 아이들과 저희는 이제 주말 부부라서 주말에 신랑이 오면 이제 큰 토퍼 2개 펴서 넷이서 뒹굴거리면서 자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은 집에는 큰 사이즈의 뭔가 물건이 있으면 굉장히 꽉 차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또 전 가구를 여기저기 옮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옮기기 쉬운 침대는 요즘 간편한 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큰 물건을 들이지 않는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또 다시 이사를 할 때 이동하기 쉬운 거,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무거운 물건은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도 큰 물건이 냉장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할 수 있었겠죠. 그 이사하시는 분도 진짜 간단한 짐밖에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신기해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집에 없는 건 주전자가 없어요. 주전자가 지금 정수기가 있긴 있는데 저희는 또 물을 끓여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주전자 없이 이렇게 물고 있는 여기에 물을 끓여서 매일 이제 마시고 있어요. 지금도 물을 먹고 요만큼 남아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제가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물건을 그것만 하기 위해서 사기보다는 냄비를 물도 끓이기도 하고 뭐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전자가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작은 집에는 주전자 놓을 자리도 없거든요. 싱크대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이거 아기 이유식 하던
냄비거든요. 여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차망에서 차 유리는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것만 남았던 거 이렇게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없는 거 주전자.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없는 거 전기밥솥. 전기밥솥이 저희 집에는 없어요. 대신 좀 이렇게 가마솥에 밥을 하고 있고, 엄청 빨리 밥을 해야 할 때 귀찮을 때 있죠. 그때는 여기 압력밥솥을, 이것도 지금 거의 뭐 9년 10년 신혼 때 샀으니까 그죠. 여기 밥을 해서 바로바로 밥을 해서 주고 있어요. 아니면 좀 작은 데다가 평일에는 아이들하고 아침에 빨리 밥해야 될 때는 작은 데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또 신혼 때 당연히 있었겠죠. 전기밥솥이. 네, 전기밥솥 있었는데 고장이 어디 정리를 한 건지 고장이 났는 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기 때문에 없앤 거, 두 번째 자리 때문에 없앤 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코팅 재질, 제가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그 성분, 그 코팅된 그 성분이 이제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냥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마솥밥 잘해서 먹고 있고, 근데 무겁습니다. 단점 무거운 거 있는데, 우선은 자리 차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 집에는 놓을 데도 없다. 저희 엄마도 그러거든요. 밥솥 하나 사줄게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냥 놓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다음에 저희 집에 없는 거 배달 어플.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배달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간편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집에서 먹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는 배달 용기도 없고 이렇게 일회용품도 이 정도가 끝이야. 이런 거는 뭐 받은 거, 그죠? 그래서 본죽에서 빼달라 했는데 안 빼주고 안 빼서 넣어주셨던 것들, 이 정도. 이것도 빨대도 아이가 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막 가져온 것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뭔가 일회용품을 쌓아두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저희 집에 없는 거, 저희 집에는 일회용 생리대가 없습니다. 제가 천 생리대를 사용한 지 이것도 거의 9년. 이제 미니멀 라이프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살님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제 강의나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를 쓰지 않고 천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사용 중이라서 이렇게 이건 작은 사이즈인데 빨아서 잘 쓰고 있고, 삶는 것도 자주 하면 방수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씩 합니다. 삶는 거를 막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없는 거 일회용 생리대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집에 없는 건 뭘 보여줄 수가 없어서 화면을 이렇게 담아봤고요. 저희 집에는 청소기가 없습니다. 청소기도 신혼 때는 있었거든요. 그것도 작은 집이라서 소형 청소기, 한 10만 원 안 되는 그런 청소기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 청소기가 운명을
다 하고 그죠. 그런 좀 싸게 산 거는 금방 고장 난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서 처분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처분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버린 이 청소기가 쓰레기 산으로 간다. 뭐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가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가 사서 내가 버리는 물건이 좀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청소기 살려면 살 수 있죠. 근데 우선은 그 시끄러운 소리 첫 번째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저랑 안 맞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그냥 빗자루로 이제 작은 집 청소를 하고 있고 아이들도 이제 빗질하거나 걸레로 뭐 바닥을 닦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사용하면은 그 뒤로 막 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청소기가 없고 대신 아무 소리 나지 않는 조용한 시간 언제든 청소할 수 있는 빗자루, 비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집에 없는 거 식기세척기, 그죠? 식세기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작은 집은 저희는 4인 가족이고 한 번 밥을 먹을 때마다 어쨌든 밥그릇, 국그릇 해가지고 컵이랑 그릇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꼭 묘기 수준으로 막 쌓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식세기 있으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넓은 집이었다면 식세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어떠한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하다 보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청소하는 거를 하는 이유가 막 뭔가 때가 껴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식세기도 뭐 어쨌든 관리를 해주고 그 관리의 몫이 다 이제 주부인 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드리면 관리가 오롯이 주부의 몫이다 보니까 이게 또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막 뭐 어딘가 고장 난다거나 어쨌든 깨끗이 관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싫어서라도 기계를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도 사실 설거지할 때 손목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식세기를 나중에 되면은 할 거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작은 집에는 식세기 놓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설거지를 좀 빠르게 하고 여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설거지할 때 대충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점점 손목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설거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하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설거지를 어쨌든 그릇 하나에 밥이랑 반찬을 막 주고 그릇 양을 늘리지 않도록 막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세기도 나중에 고장 났을 때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이 식세기가 어디로 갈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집에 없는 건 향기 나는 각종 세제. 세제도 저희가 아무리 막 뭐 좋다 해도 바다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에 피해가 많은 걸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광고 막 보면서 아 이건 사야 돼 저건 사야 돼 또 누가 쓰고 있으면 막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할인 광고 다행히 저는 광고에 크게 막 유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 장애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뭘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베이킹소다, 과탄산
이건 이제 기름, 이제 설거지하고 기름기 있을 때 베이킹소다. 과탄산은 이제 좀 하얗게 깨끗하게 빨고 싶을 때, 그다음에 저 행주 삶을 때. 이건 설거지용. 그리고 한살림 세제. 한살림 세제 또 액상 세제가 무향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화이트 식초. 화이트 식초는 있어요. 뭐 그릇이나 이제 저 뭐지? 과일을 씻을 때 식초. 한살림 식초만, 한살림 과일만 먹는 거 아니니까 이제 뭐 다른 데서 온 과일은 식초에 좀 담가놓고 헹궈서 껍질째 먹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향이 강하게 나는 거, 이런 거를 안 쓴 지 똑같이 한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물건 막 세제를 여러 개 막 사놓거나 그런 거 없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사고, 없어도 다른 뭐 베이킹소다나 과탄손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정도의 세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집에 없는 거 각종 방향제. 뭐 집에 어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거를 막 집에 놔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향이 강하니까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그 디퓨저 안에 성분 이제 또 뭐 천연이다 해도 막상 안에 성분을 보면 천연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제 여러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섞여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 광고를 믿죠. 그걸 이제 다 가대 광고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순수하게 소비자들은 믿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그런 광고와 기업에서 말하는 거를 아마 속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비자 본인이 현명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꼭 한 성분을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뭔가 뭐 생선을 했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꿀초, 자연에서 온 빈도림 한살림 꿀초 요걸 피워서 향을 없애거나, 그 다음에 순수한 향, 그 나무로 만든 거죠, 향. 그래서 요 향을 피워서 집안에 뭔가 이제 음식 냄새나 기분 전환, 집중해야 하는 시간대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지금 냄새는 되게, 이건 치운이라고 되게 좀 한의원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한약재 성분도 들어있고, 이 효능도 진짜 있더라고요. 뭐 어디에 집중력을 올리는 거, 뭐 아니면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처럼 저는 자연에서 온 향을 이용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냄새도 없애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 반찬통,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찬통이 유리나 스텐이나 뭐 실리콘 종류고요. 그 다음에 물통도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스텐, 가볍게 이제 들고 다니는 스텐, 이거는 무겁게 들고 다니는 물통,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뭔가 디자인은 막 계속 막 신상이 나오잖아요. 가까운 다이소만 가도. 그래서 아이들도 보통 스텐에 물을 담아주고, 왜냐면 이건 또 소독이 가능하잖아요. 삶을 수 있고. 그래서 스텐에 소독하고, 플라스틱, 내가 구매한 이 플라스틱이 또 버려졌을 때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독할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그래서 유리로 된 거를 좀 소독하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용품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쁘다고 사면은 그게 꼭 나중에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가 망가졌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실증이 금방 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뒤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 건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살 때 내 몸까지, 우리 가족의 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에 살 때 좀 신중하게 저는 사는 편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 닦으면 기스가 나잖아요. 그 기스가 나면 또 막 나쁜 물질이 나오고 막 미세 플라스틱,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미세 플라스틱. 뭐 우리가 연간 카드 뭐 한 장을 먹는 데 있나 두 장을 먹는 데 있나 이런 신문도 보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막 이렇게 빡빡 닦아야 하는 성격인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막 기스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빡빡 문지를 수 있고 기스 안 나고 그런 게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집에는 쟁반도 이제 막 쓸 수 있는 스텐 요런 거로 애들 그냥 막 반찬 대충 담아주고 요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또 뭐 스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오래 쓸 수 있는 도자기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 밥 해줄 때는 간편한 게 최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 반찬 용기, 아니면 플라스틱 물통, 플라스틱 접시 뭐 그런 거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집에 어떤 게 없나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